역사는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바퀴를 발명하고 나서야 수레가 생기고 수레가 생기고 나서야 마차가 생깁니다. 마차가 있고 나서야 자동차가 나오는 것이 바로 순차적 발전이라 하겠습니다. 천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문자가 발명이 되어야 기록을 하고 기록이 모여서 데이터화 되어야 법칙을 발견할 수 있고 법칙을 바탕으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동굴생활 수준에서 몇백 년 후 대도시가 만들어질 순 없는 것이죠. 그런데 수메르 문명은 그 중간 단계를 뛰어넘은 듯한 고도의 문명을 탄생시켰고 또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고대 수메르의 지역은 현재 이라크 지역으로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번성했습니다.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건 기원전 5000년경부터인데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3500년경 새로운 이주민이 이 지역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고도의 문명이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1500년간 번성하면서 오리엔트 문화의 기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놀라만한 것일까요? 단순히 점진적 발전을 따진다면 이집트도 있고 고대 중국도 있습니다. 그 대단한 인더스 문명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이었다면 결코 수메르 문명을 미스터리하다 할 순 없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말해보자면 1. 수메르의 법에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법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도시 간의 연방제 실시와 선거를 통해 왕을 선출했습니다. 단순히 시족 부족 불합 단위가 아닙니다. 3. 일식과 월식을 계산했으며 25,920년 주기의 세차운동 또한 계산해냈습니다. 일식 월식은 그렇다 쳐도 25,000년은 단순히 장기간 관측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4. 백내장 수술을 시행할 정도의 의학 수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5.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도시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굉장히 수준급의 토목공학을 요합니다. 6. 도시 하나의 인구가 4에서 5만 정도였습니다. 기원전 3000년 전에 이 정도 인구가 질서있는 도시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7. 직조물을 사용한 의복을 입었습니다. 동시대의 다른 곳은 모두 털가죽입니다. 8. 아무리 고대 문명 민족이 멸망했어도 그 잔존은 남아있습니다. 아시리아인, 아카드인, 칼데라인, 아무르인 등등 하지만 수메르인들은 그 흔적조차 없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마치 증발한 것처럼 수메르인들은 천왕성, 태왕성, 명왕성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망원경이 발견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10. 수메르인들은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더 할 말이 없군요. 11. 수메르인들은 태양을 포함하여 12행성을 기록했습니다. 반세기 전까지 현대 문명은 태양을 제외하고 9행성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12. 마지막 12행성을 수메르인들은 니비루라고 불렀습니다. 과연 수메르인들은 누구였으며 어떻게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금, 골드, 인류에게 중요하게 된 이유. 금은 고대 이래로 인류가 가장 집착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왜 이런 기형적 탐욕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금은 사전적으로는 광택의 금속으로 노란색 황금, 백금은 하얀색 연성, 늘림, 과전성, 얇게 평이 뛰어나고 전기 전도성이 우수한 귀금속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고대부터 인류는 이 금의 잘 얇게 펴지는 성질과 녹이 쓸지 않는 속성의 장신구 등으로 이용해왔고 현대엔 그 우수한 전도성의 전자기기 주요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금의 사용은 BC 3000년 경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황금 투구가 유적에서 발견되었고 이어 고대 이집트의 화려한 금장식 제품들이 발굴되었습니다. 투탕카멘 파라오 유물 등 이어 그리스는 이 금을 최초로 화폐로 사용하였고 이어 로마로 이어졌다고 한다. 최근 대중적 신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외계지적 설계론에서 제카리아 시치는 고대 외계 방문자들이 지구에 온 주요 이유가 지구의 금, 골드을 채굴하기 위해 왔고 주장합니다. 제카리아 시치는 그의 책 지구 연대기에서 고대 방문한 외계인들은 그의 행성의 주요 자원인 금이 고갈되자 우주 밖의 지구에 오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러 사실을 고대 최초 문명으로 알려진 근동의 수메르 유적에서 수많은 점토판들의 해독으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치는 고고학자이자 탐험가로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실제 모델로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는 또한 프리메이슨이기도 한데 그의 글을 읽어보면 프리메이슨의 사고방식과 인간을 대하는 태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외계 방문자들의 채굴 과정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는 그들 외계 방문자들이 채굴 노동을 시키기 위해 현 인류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을 노예 종족으로서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당시 지구상에 있던 인류 조상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을 좀 더 우수한 종인 호모사피엔스로 진화, 유전공학 시켰다고 말한다. 이것이 유명한 외계지적 설계론이 되었습니다. 이에 인류는 당시 외계 방문자를 위해 노동자가 되어 일했으며 그들을 신으로 여겨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학계에선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는 서로 다른 종으로 서로 피를 섞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국 과학사이언스지에 현재 인간 대부분이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섞여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 흥미로운 것은 그 이종교배 장소가 중동지역이라는 것이다.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위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금은 그들 외계 방문자에게 귀중한 것일까? 현대 우리 문명에서 전기는 가장 중요한 자원인데 그 전기 전도성이 가장 우수한 물질이 금이며 금의 전선과 연성의 속성으로 미세 테크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발달한 문명일수록 가치가 있는 셈입니다. 그동안 인류 문명사 일부 연구자들은 고대에 왜 우리 인류가 실용적이지 않는 금에 집착했는지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현실적인 식량이나 물품을 놔두고 말입니다. 이 관련 시층과 그 동조자들의 주장은 명쾌합니다. 그것은 금이 신이 물건으로 신을 기쁘게 하기 때문으로 바빌로니아에서 출토된 점토판들에 기록돼 있고 또한 고대 유명 문명권, 이집트, 마야, 잉카 등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15세기 아메리카 잉카 문명을 침입한 스페인인들은 잉카인들이 신에게 바치기 위해 보관해온 금제품들을 모두 강탈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탐욕자들이 놀라게 된 것은 잉카인들은 금을 채굴하는 방법도 기술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을 위해 금을 교역이나 강가의 사금을 모아 어떤 실질적인 이용 없이 보관해 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세계 유명 고대 외계 방문지로 알려진 곳들 대부분이 금광 매장량이 큰 곳들로 알려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나스카 라인, 나스카 분양으로 유명한 페루의 나스카 평원 근처에 금광들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지금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아프리카 남부고대 광산 유적들이 현대에 발견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중 한 광산 유적의 연대는 기원전 2만에서 2만 5천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류사 구석기 시대로 당시 있을 수 없는 광업기술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들 고대 외계인설 주장자들은 그들이 앞선 문명의 외계 방문자라고 주장하고 그들 외계 방문자들은 그들이 원한 금을 채굴해 그들의 행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주장 하나는 금이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전효과, 서머일렉트릭로 열에 의한 변화로 에너지 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금이 아주 깨끗한 에너지 발생원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들 앞선 기술 외계 방문자들이 금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금의 가치는 시대에 비해 과대평가되었습니다. 현대 문명의 금은 중요한 요소지만 수메르부터 로마 시대에서 근세로 이어진 금에 대한 인간의 비정상적 소유욕과 집착의 이유는 그들 존재들에게 바치려는 노예근성 경향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시친에 의하면 BC 550년경에 아눈나키의 일부는 니비루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수명이 다하여 지구에서 사라졌다 합니다. 시친은 그의 역작 12번째 행성 더 이리에프H 플래닛을 통해 일약 세계적 명성을 얻었으며 그의 책은 모험과 환상이 가득 찬 판타지 소설인 듯하지만 그 내용은 학문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검증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책은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전세계 25개국 이상에서 번역된 밀리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일루미나티의 빌더버그 회의에 초대되었으며 이 사실은 그의 책에 담긴 내용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시친의 글은 완벽한 수메르의 해독 능력과 그의 팔레스타인 시절 익힌 아람어의 방언에 의한 독특한 해석으로 수메르와 아눈나키에 대한 진실을 사실적으로 기술하여 학계와 기독교계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친의 글을 관통하는 내용은 니비루가 약 3600년 위 공전 주기로 지구와 주기적으로 접촉하며 그때 니비루의 자기적 힘에 의해 지구의 자기장이 강한 영향을 받아 지구 대격변이 일어난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류에게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더 로스트 시친의 해석은 인간을 더욱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의 기원을 향해 가는 노력은 우리 스스로를 더욱 잘 알게 합니다. 수메르 신화의 인류의 기원은 분명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능력이 있고 충분한 지성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평등합니다. 단순한 종교 숭배자나 황금만능주의에 사로잡힌다면 스스로를 그들의 의도처럼 노예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수메르 신화를 통해 인식을 했다면 스스로에게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